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예민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 단기간 내에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질문을 받았던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은 해결된 문제인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타벅스 우리나라 뭐 1위 업체라고 봐야겠죠. 네. 서머 캐리버기라고 이제 또 기념품을 줬어요. 그죠? 기념품을 줬는데 이제 2022년 7월 27일 이제 발암물질 논란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사측이 이제 검사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28일에 이제 발암물질이 이제 공식 기관에 의뢰를 해봤더니 실제 발암물질이 나오더라. 이제 인정을 했고요. 이제 사측이 이제 진심 사과를 하고 현재까지 이제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정확히 좀 더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사실 온라인상에서 좀 이슈가 됐었다고 해요. 어떤 분이 연구원이었던 어떤 분이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포름알데히드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라고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스타벅스에서 입장이 뭐였냐면 이거는 그냥 가방이다. 소위 말해서 기타 제품이다. 우리가 아는 의류도 아니고 침구류가 아니다. 사실 의류나 침구류는 원래 기준치가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쓰였다면 그것의 어떤 기준치, 그 허용 기준치가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되고요.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기타 제품류이기 때문에 안전 기준 준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죠, 처음에.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7월 28일에 이제 그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나왔다는 걸 인정했고요. 공식 사과하고 현재는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훈훈하게 끝나는 건지, 그냥, 사과 받고, 이제 뭐, 선물 받고, 뭐, 이렇게 끝나는 건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머 캐리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한번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미지 나오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거 이미지를 살려고 했는데 이거 살 수가 없더라고요. 돈 주고도. 그래서 그냥 비슷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무튼 뭐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아무튼 이런 서머 캐리백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발암물질이 확인됐다는 거죠. 자, 그럼 포름알데히드가 뭐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포름알데히드가 그 상온에서 기체예요.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다 보니까 사용하기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물에 녹입니다. 근데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아서 이거를 이 물에 녹은 상태를 우리는 포름알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 같은 거 보면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알린을 거의 구별하지 않고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인 같은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은 그러면 위험한 물질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셔야 될 텐데요. 일단 발암물질입니다. 네, 발암물질이고요. 여러분들 국제암연구소 기준에 따르면 1군 발암물질이고요. 뭐 혈액암, 비인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공기 중에 50ppm 이상만 있어도 어떤 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공기 중에 10에서 20ppm 사이만 있어도 정상적인 호흡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공기 중에 0.1ppm만 있어도 우리가 그걸 들이마시면 또 눈에 닿으면 눈이나 목에 자극을 줄 정도로 아주 매우 유독한 기체다. 아주 매우 위험한 유독물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왜 나와요? 이 질문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왜 저런 서머 캐리백에서 나오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능성 1은요. 먼저 접착제 때문입니다. 저런 제품 만들 때 접착제를 아예 안 쓰고 만들 수도 있지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음새 부분에 접착제 쓰기도 합니다. 그 접착제 종류 사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포름알데히드로 만드는 접착제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페놀, 포름알데히드 수지라고 해서 그 접착제를 썼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포름알데히드가 반응 안 하고 남아있던 포름알데히드가 서서히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런 특유의 어떤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런 접착제일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이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검출량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 가능성 2, 두 번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이거죠. 염료입니다. 염료.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뭐 가방이든 신발이든 옷이든 중요한 게 뭐예요? 색이죠. 색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 색이라는 게 뭡니까? 염료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이런 예쁜 색에 염료를 입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염료 분자를 입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섬유에 염료를 입혔어요. 입힌데 여러분들이 많이 염료를 입혔는데 세탁을 한번 해요. 근데 염료가 색이 다 빠져요. 한 반 이상 빠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만약 어떤 플라스틱에 어떤 색소를 넣으면 플라스틱 조직이 굉장히 견고해서 염료 분자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섬유에다가 염료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일단 섬유라는 건 이게 옷이라는 건 빨잖아요, 그죠? 섬유 제품 빨기 때문에 이런 세탁기에서 염료가 빠질 수도 있고 또 햇빛에 의해서도 염료가 이제 분해되거나 이러면서 어떤 색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염료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견뢰도라는 게 있습니다. 견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세탁을 하거나 어떤 빛에 의해서 그런 염료가 변하지 않거나 또 염료가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능력치를 바로 견뢰도라고 합니다. 견뢰도. 그럼 견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예쁜 염료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옷에다 입혔어요. 염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그 포르말린 처리를 하는 겁니다. 포르말린 처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복잡한 화학 반응을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염료 분자들과 분자들 사이에 이 포르말린이 연결해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염료 그 분자 사이사이를 이 포르말데히드가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덩치가 커지고 안정해지겠죠. 그러면 쉽게 그 섬유 조직 사이사이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해도 쉽게 안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빨래를 세탁을 하다 보면 장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색이 빠지죠. 예, 그게 바로 결례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포르말린 처리를 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방이나 뭐 신발이나 아니면 어떤 새 옷이라든지 또 방금 같은 그런 어떤 기타 제품들, 이런 가방들에서 특유의 이런 냄새들이 나잖아요. 그 냄새들이 포름알데히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굉장히 높아요. 뭐 새 신발이든 뭐 이렇게 맡으면 약간 냄새 나잖아요. 새 옷도 그러고, 그죠? 예, 그 냄새가 여러분들 뭐라고요? 포름알데히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염료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 심지어 뭐 살균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보존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고 이 판매될 때까지 어떤 그런 보존해주는 역할까지도 해줍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역할이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아무튼 포름알데히드가 이제 쓰인 건 이제 확실하죠. 예. 결론이 뭐냐? 그럼 과연 이 스타벅스 사태로 이제 일단락되고 끝난 거냐? 이제 우리는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냐? 제 영상을 잘 들으셨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세 가지 측면에서. 자, 일단 먼저 정부입니다. 정부. 지금 아까 서머 캐리백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기타 제품류입니다. 생활화학 제품 이런 게 아니에요. 기타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 규칙, 안전 수칙 이런 어떤 기준치 같은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동안 없었어요. 일반 그냥 공산품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졌고 이제 확실히 또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너무 과량 사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포름알데히드 처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정부 주도로 어떤 이제 이런 기타 제품류에 대해서도 기준치를 마련하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아마 이제 곧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이제 기업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 입장에서 살펴보면 일단은 이번 스타벅스 사태가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동안 그죠? 예, 어떤 기준치가 없었어요. 어떤 뭐 규정도 없고 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으로만 써야 되는데, 그죠? 최소한으로만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양을 썼고, 그다음에 충분히 어느 정도 냄새를 빼고, 포름알데히드 성분 최대한 어느 정도 빼고 출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죠? 예. 또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기업들도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가방 만들고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치가 있는 뭐 침구류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치에 맞게끔 이제 포름알린 처리를 하는 거죠. 그 기준에 맞게끔만. 이해되시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기업들도 법과 어떤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규정이 생기더라도 법이 생기더라도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또 소비자들한테 또 신뢰 줄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요즘 새 옷 있죠, 새 옷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새 옷을 딱 사면요, 겉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기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새 옷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새 옷을 사면 여러분들 되게 뭐예요? 여러분들? 새 옷을 사면 그냥 그 자체로 입어도 된다 생각하잖아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포르말데히드 성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조업체에서 뭐라 붙여놓냐면, 세탁 후 입으세요라고 표기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약간 미량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 후 입으십시오라고 어떤 경고 문구를 적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런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소비자인데요, 소비자. 자, 정부에서 어떤 규정을 마련했고 나중에 이제 마련한다 칠게요.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도 그걸 준수한다고 칠게요. 그럼 소비자들은 무조건 안심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항상 저런 제품들에는 뭐라고요? 남아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기준치를 지켰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미세하게 계속 빠져나오니까 나오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여기 만약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갓난아기, 좀 어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한 1군 발암물질이라고 그랬죠. 그걸 계속 아이들이 들이마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겠죠? 암만 기준치를 정했다 하더라도 지켰다 하더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뭐예요? 이런 건 이제 뭔가 어떤 방법, 이걸 빼는 방법을 미리 알고 계셔야겠죠. 당장 여러분들이 새 집만 해도 그렇죠. 새 집, 여러분 새 집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냄새 나죠? 특유의 냄새. 그 냄새 막 여러 가지 뭐 발암물질 나와요, 여러분들 페인트에서도. 나오면 여러분들 쾌쾌한 냄새 나니까 어떻게 하세요? 베이크 아웃이라고 하죠. 보일러 세게 틀어놓고 나간 다음에 들어와서 또 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현명하게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향후에 기준치를 맞춘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처음엔 냄새 날 수 있다고 그랬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세집주군 이런 거 없애는 것처럼 약간 베이크아웃,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 보면 처음에는 가장 좋은 게 막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리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품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현재로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햇볕, 베란다 같은 데 놓고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햇볕에 좀 말리는 것이, 햇볕에 계속 노출시켜서 그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이렇게 빼내는 그런 게 전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이해되시겠죠? 가장 좋은 거는 뭐죠? 이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대체제를 개발하는 거죠. 예. 근데 언젠간 되겠죠, 뭐, 여러분들. 예, 언젠가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런 여러분들이 포름알데히드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저 같은 화학 관련된 종사자들이 뭐 교수든, 뭐 기업체 연구원이든, 뭐 국가연구소 분들이든 언젠간 해결할 이슈라고 보고요. 그 전까지는 이 소비자 여러분들도 각별히 조심할 필요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또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